안녕하세요. 사주마녀입니다. 12운성에 대해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절에 대해서 했죠. 이번에는 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절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태다. 절이라고 하는 거는 끊어져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끊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공간이 비워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걸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절을 끝내고 이제 태지로 왔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이 시작이라는 게 광대한 시작이라기보다는 뭔가 시작을 하기 위한 기초, 기반을 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라고 하는 거는 의존성을 가졌어요. 이 태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엄마 뱃속에 어떤 뭐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인해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수정을 하면 얘네가 수정란이 이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죠. 엄마 뱃속 그 자궁에 안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잘못하다가는 안착을 못하고 그냥 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고, 설령 안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진짜 뿌리를 못 받고 바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거는 매우 불안정하다. 매우 불안정하죠. 그리고 이 태는 어디든지 이제 그 자궁에 붙어야지만이, 그러니까 안착을 해서 내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뭔가를 도모하고 시작하고 계획하고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살아야 돼. 그래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상당히 강해요. 붙어야 되니까, 안착을 해야 되니까, 살 것만 살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 수정란은 혼자서는 자체적으로 성장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붙어야 돼. 어디 안착을 하고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이제 살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된다.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습니다. 이 태라고 하는 거는 십신으로 봤을 때 정제하고 흡사해요.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죠? 정제하고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십신에는 이제 비겁이 있고, 비겁, 글자가 다시 써야 되겠네요. 비겁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죠. 그 다음에 정편재, 재성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성, 편관, 정관, 그 다음에 인성, 편인, 정인, 요렇게 이제 있죠. 여기에 음량이 또 나눠지고 하니까 두 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다. 10개의 성정이다. 그래서 십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신. 개중에 이제 정제인데 이 정제와 좀 흡사하다. 정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십신의 정제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남녀의 결합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작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제 자체가 굉장히 의존성이 높아요. 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제는 수정이라든가 잉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뭔가 이제 성실하게 임하고 시작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 정제는 성실하다, 노력을 한다, 라는 거예요. 시작을 했으면은 그냥 막 시작은 하지 않죠. 약간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과정을 짜고, 목표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죠. 정제는. 물론 그 태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십신으로 굳이 태를 보자면 정제와 흡사하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제만 논할 것 같으면 할 얘기 또 엄청 많고, 또 12운성으로 태만 논할 것 같으면 또 역시나 할 얘기가 엄청 많죠. 자, 우선은 정제의 개념부터 한번 볼게요. 정제라는 게 뭐냐. 정제의 개념을 조금 알면은 이 태를 아우르는데 좀 받아들이는데 조금은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고정적인 월급이라고 많이들 하죠. 편제가 과감하게 1억 천금을 그러니까 이제 노리고 뭔가를 투자를 한다면 투자성의 개념이라면
이 정제는 노력, 성실, 하게 임해서 얻는 재물이에요. 그래서 고정적인 월급이다. 편제는 월급이 없죠. 잘할 때는 엄청 벌어들이고 안 할 때는 없잖아. 근데 정제는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매달 월급이 정확하게 꼬박꼬박 들어오죠. 그래서 안정된 자산이고 재물입니다. 이 정제가.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죠. 때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는 정제가 좋을 수도 있고 또 편제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주에 예를 들어서 나는 정제는 있는데 편제는 없다. 난 투기는 안 한다. 안정적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주라는 게 대운, 세운, 월운 이렇게 뭐 가깝게는 짧게는 일운 나도 한 번씩은 편제를 본다라는 거죠. 그럼 편제가 왔을 때 그러면 편제를 못 쓰나? 그렇진 않아요. 편제가 없는 사주라 하더라도 운에서 편제 운이 들어오면 내가 그 편제성의 기질을 발휘하거나 그런 어떤 뭐 끼를 드러내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제는 고생을 해서 번 돈입니다. 내가 100을 이제 수익 창출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100만치 일을 한 거예요. 이거 또 이제 오타가 이렇게 납니다. 내가 100만치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실하게 임했고, 이제 노력을 했고, 100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해서 벌었다. 그래서 쓰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인색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가 정제가 있는데 이제 나 정말 성실하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벌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어떤 사치라든가 허영에 이제 쓰는 거는 조금 작다. 근데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 정제가 있지만 때로는 돈을 쓸 수 있죠. 과감하게 투척할 수 있는 사주도 있습니다. 많아요. 정제가 있다고 해서 난 참 이렇게 저축을 잘하고 아끼는 사람이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제 하나만 가지고 보자면 인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제는 생활의 안정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허세라든가 사치라든가 이런 걸 부리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 그래서 그 생활의 안정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 그래서 성실하게 또는 노력하면서 벌어들이는 돈. 그래서 안정 비용으로 이제 쓰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그 안정된 생활. 안정된 생활이나 이제 삶이죠. 매일 루틴 나는 삶이에요. 루틴이 있는 삶. 그러다 보니까 좀 스케일이 작을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척하는 거 이런 것보다 고정적으로 지출을 한다거나 고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벌어. 그게 이제 뭐 30만 원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7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 그랬을 때 그 70만 원 외에는 쓸 수가 없잖아. 내가 벌어들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어, 양이 70밖에 안 되니까 스케일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분도 봤어요. 아내가 주는 용돈을 안 써. 매일, 예를 들어서 매일 10,000원씩 받는데, 하루에 뭐 커피 한 잔만 사 마시고 나머지는 혼자 꼬깃꼬깃 주머니에 모아도. 그러다가 그게 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됐다. 내가 주머니 또 삼짓돈을 만들어서 10만 원이 됐다. 그럼 그걸로 뭐 아내 선물을 산다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스케일이 작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제는 내 몸에 지닐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에다가 투자를 한다든가 무형의 가치를 둔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 몸에 지닐 수 있는 거. 물론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한다 해도 역시나 내 몸에 지닐 수 있죠. 그 정도의 재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제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계획적이죠. 그게 왜 그러냐?
생활의 안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쓰는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내 생활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달 한 200은 든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이제 가치, 노력을 쏟아부어서 벌어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 외의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거에는 스스로가 좀 걱정스럽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 하죠. 왜?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안 써. 어, 굉장히 또 계획적이에요. 내가 이제 100이 필요해. 그래서 100만치 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제를 가까이 둔 이제 회사 오너라면 이 사람은 내가 월급을 100을 줘. 그러면은 딱 100만치만 일을 해요. 200을 준다? 그럼 뭐 250 일할 것 같죠? 딱 200만치 일을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만약에 250만치 일을 했다 치면은 그 50은 언제고 갚아야 돼요. 언제고 내가 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 보이는 욕심이에요. 이 사람은 좀 투명하죠.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나 요번에 차 살 거야.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사기 위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나 요번에 차 사야 돼서 한 2천 모아야 돼. 그렇게 이제 속이 보이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혹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이 정제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그 벌어들이는 수익 외에 이제 뭐 사치를 한다든가 허용을 부린다든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딱 필요한, 내 안정적인 삶에 필요한 만큼의 차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지. 외제차 안 한다. 내 삶에 요 정도의 이제 급의 자동차면 충분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아, 쟤는 너무 쪼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조금 큰 차를 살 수도 있는데, 극구 안 하니까 사람이 너무 쪼잔해 보인다. 진짜 인색하다. 자기 자신한테도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볼 적에는. 그러니까 맨날 돈돈거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낄 만큼 아끼고 저축할 만큼 저축하고 쓸 만큼 씁니다. 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100만치의 일을 하고 100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200만 원치의 일을 하고 200만 원치 버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 진짜 100 받고 한 120 정도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변수가 늘 생기는 거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떨어진다. 그런 어떤 융통성이 좀 결여돼 있다. 이게 합리적이다.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거죠. 사실 수학적으로는 1 더하기 2가 맞잖아. 정제는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확실한데 편제라든가 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지만 또 더 크게 부풀려서 혹은 1은 1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제는 합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기준입니다. 이 사람은. 합리적. 이게 중요해요. 정제한테는. 그리고 계산기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에 이제 생활비를 이제 이 정제를 가진 남편이 생활비를 100만 원씩 주고 있었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경조사에도 돈이 들어가고 경조사가 매달 있는 건 아니니까 경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뭐 집에 누군가가 아파서 생각지 못한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계산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달에 딱 100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수가 생겨서 내가 50을 더 쓰게 됐다. 이러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또는 짜증을 낸다든가. 왜?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정확성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노동에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치 일을 하고 딱 100만 가져가겠다. 200 일을 하고 200만치만 들고 가겠다. 이런 게 있어요. 건전한 노동력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100만치 일하고 200을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거는 바라지 않아요.
겁재운이 오면 이 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걱정이 이제 많아져요. 불안하죠. 더더욱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 정제는 내가 모은 바른 재물이기 때문에 이 겁재운이 왔을 때는 재물이라든가 정제가 남자한테는 아내가 되기도 하죠. 아내를 잃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겁재가 왔기 때문에 나의 재물을 탐하잖아. 그러면 이때는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요. 자, 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수정란이에요. 수정란. 얘 수정란은 단독으로는 좀 불리하죠. 단독은 불리하다. 어딘가에 이제 안착을 하고 여기에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 붙어야지만이 얘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동안에는 이 안착 자리를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이 안착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다. 딱 보니까 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여자분이라면 임신을 하니까 우리는 더더욱 이해가 빨리 옵니다. 그죠? 태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불안성이 있고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환경 변화가 다소 있을 수 있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기 안착을 하기 전에 내 자리, 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늘 불안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만 불안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잘 옮겨 당길 수도 있고 가족이 늘 불안하게 뭐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환경의 가능성도 있어요. 태라는 거 자체가. 이건 뭐 내 잘못은 아니죠. 의존성이 있다. 의존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불가하죠. 왜? 독립하면 난 죽어. 난 살아야 되거든. 이게 이제 죽기냐, 살기냐, 이게 이제 관건이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의존성이 있고 독립이 불가하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배타적이죠. 나에게 흠집이 되면 내가 안착을 못하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태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조성을 하거나 내가 주관을 가지고 주도를 하고 이끌고 이런 것보다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착까지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어떤 이렇게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기류가 여기로 붙게끔 해야 되죠. 나한테 뭐 날개가 달려 있어서 날아갈 수도 없고 뭐 발이 달려서 내가 걸어가서 그쪽에다가 안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면으로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기심에 의한 내 주관이에요. 내부터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주의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 싶겠지만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안착하면은 잘 되겠다. 혹은 저쪽에 안착하면은 좀 걱정스러운데 이런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태라는 거가 늘 불안하고 이제 독립이 불가하니까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 내가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도 또 관건이니까 그 상대, 그 환경, 그것에 대한 이상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신이 좀 불안정합니다. 불안하겠죠. 내가 둥둥 떠 있는데 안착을 못하고 둥둥 떠 있으니까. 그죠? 구설수라든가 수다스럽습니다. 구설수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걸어서 여기 자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고 또는 스스로 수다스럽기도 합니다. 태지를 내가 뭘로 가지고 있느냐, 십성에 뭘로 가지고 있냐를 한번 보시면 내가 말이 많구나. 그런 게 있는 사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섭렵이 가능하죠. 왜? 이렇게 늘 불안하게 둥둥 떠 있으니까 어디든 안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수정란, 이 태는 아직 시작을 했다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늘 어디든 갖다 붙을 수 있다, 갖다 들러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됐던 내가 거기에 올인을 하고 거기서 뭔가를 창출해내고 이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작게 작게 여기저기 댕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 사람은 비성실해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제 성향이 여기도 가서 경험을 쌓고 저기도 가서 경험을 쌓고 그러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스스로가 그렇게 이제 섭렵을 하고 댕기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내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있어요. 조직의 적응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붙어 있을만 하면 가야 돼. 그리고 이제 그게 자리도 그럴 수 있지만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화합이 되나 싶으면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조직 적응이 어렵다. 이 태라고 하는 것은 허약한 유년기를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뭔가를 쟁취하고 이끌고 주도하고 결과를 창출해내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허약하다, 유년기 같은 그런 시절이다,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는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어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내가 이끌려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성향 자체가. 태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뭔가 안착을 해서 여기 이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성장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실이라든가 시작을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 간만 보고 맛만 보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로 겉만 번지르르 하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고 했지만 그 어떤 한 군데에 전문성을 띠기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업무, 어떤 프로페셔널을 요구하는 그런 업무에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태라는 것이 일주, 월주의 태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두뇌가 명석합니다. 똑똑해요. 어떤 것도 잘 섭렵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험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거기에 내가 한마디 뚝 던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똑똑하다. 박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음. 이게 오로지 이 수정란은 여기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루틴 있는 삶을 이제 살겠죠. 스스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주변에서 변화가 돼서 내가 자꾸 흔들리는 거지 사실 나는 모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일주나 월주에 태가 있다 그러면 두뇌도 명석하고 모범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뭐 1등을 했다 이것보다는 노력가, 성실가, 노력을 해서 이제 뭐 성적을 올리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벼락치기는 안 맞다. 그리고 성적으로 좀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주라든가 월주에 있으면 성적 관심이 조금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 집착은 나 살기 위한 집착일 수도 있는데 이성에 대한 집착도 있을 수 있어요. 성적 관심이 높은데 성적을 이제 나와 다른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뭐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고 그렇게 돌아 가다가 뭐 예전 그 인연을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인연과 이제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인생사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아니야. 우리는 헤어져야 돼. 여러 정황들로 봐서. 그런데 그걸 못 끊어내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이제 자기도 알아. 이게 너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서도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태를 가졌는데 이성적 어떤 성적으로 만약에 그게 이제 발현이 된다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스토커가 된다든가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막 들러붙어서 매달린다든가
혹은 뭐 이제 정말 짝사랑을 미친 듯이 한다든가 혼자 짝사랑하면 되는데 그걸 또 혼자 안 해. 계속 푸시푸시 하죠. 그러면 상대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 집착이 좀 심하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나 살기 위해서 나 안착을 해야 되니까. 그죠? 뭐가 없으면 안 돼. 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의외로 예술적인 성향이 높을 수 있어요. 이 태를 가지신 분들이. 왜냐하면 다양한 직업군을 섭렵을 하고 다양성을 내가 이거는 좀 해보니까 별로다 하고 끊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있구나. 싫은 나하고는 안 맞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내가 다 이렇게 섭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다. 그래서 예술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하는 어떤 창의성도 있겠죠. 남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직 생활에 이제 부적응하기 쉽다. 그렇죠. 그리고 이 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열려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범죄에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남들이 이거는 좀 외골수적이다, 안 좋다, 좀 기피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들만의 어떤 생각으로 똘똘 뭉친다면 거기에도 이제 나도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열려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직업군에 섭렵을 하잖아요. 그럼 나랑 맞는 직업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직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랑 맞는 직업군에 갔으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내가 주워 담고 나랑 맞지 않는 직업군에 가서도 뭐 나랑 맞진 않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섭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랬죠. 시작을 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뿌리를 박아야지 시작을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태를 가진 사람은 태라는 것은 첫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 수 있어요. 이게 아주 미약한 변화인데 변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제 뭐 말 한 개가 뭐 천냥빚을 갚는다,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주 시작하는 게 아주 미약한 변화인데 그게 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약하다. 그 시작은 언제든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변경이 가능하다든가 그게 됩니다. 그리고 12운성의 태와 절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형태를 갖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12운성 태를 이 태를 가지고 십성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태가 나의 십성, 나의 사주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십성 밑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면 조금 이런 게 있구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여기가 일간입니다. 일간은 빼고 뭐 밑에 이제 위에 것도 우선 뺍시다. 밑에 뭐 비견이 올 수도 있고 여기는 뭐 또 편인이 올 수도 있고 여기는 관성 뭐 편관이 올 수도 있고 여기는 겁재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태라고 하는 12운성이 요 자리에 올 수도 있겠고 또는 일지 자리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국 밑에 월지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연지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올 수도 있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들어오는 대운이나 뭐 세운에서도 짧게는 월운 또 일운에서도 이 태라는 걸 이제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맞이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내 12운성에서 비견이 태다. 내 비견이 태다 그러면 가문이라든가 가업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 그걸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전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태면
객지에서 자수성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견이 태면. 자, 이제 이번에는 겁재가 태다. 그러면은 불안정한 가정이라든가 불안정한 가족의 모습이 있어요. 늘 불안해요. 이제 만약에 와이프 또는 남편 불안합니다. 이게 뭐든지 불안해요. 집착도 가능하고, 아까 좀 집요한 구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안해요. 불안성 때문에 그런 게 좀 드러날 수 있어요. 가정 환경도 불안하죠. 이제 안정적인, 만약에 모두가 다 출근하고 없는데 집이 빈집이다. 그래도 우리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 거처고, 내 발 뻗고 자는 곳이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우린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안정감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집도 불안한 거야.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하고도 불안정한 관계를 이제 연출할 수 있어요. 뭔가 불안해. 말 걸기도 애매한 그런 관계가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태라는 거는 이제 겁재의 태가 된다. 그러면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고 그 형제하고 우애가 깊기보다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자, 이제 식신이 태다. 그러면 부모라든가 직업, 친구와의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식신. 이제 식신이면 내가 생한다거나 할 수 있죠. 식신이 태다. 그러면 내 먹거리, 될 수 있겠고, 또 식신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활동력도 될 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이라든가 어떤 성격 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인연입니다. 상관이 아니고 식신이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낼 수 있어요. 좋은 관계로. 근데 식신이 태다. 어쨌거나 발설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독단성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할게. 아, 그럼 같이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웅성웅성 하고 있으면, 아, 그냥 내가 할게. 아니면 네가 해라. 이러면서 독단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구설수. 그리고 창의성에 있어서 약간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식신이 태다 이러면은. 왜냐면은 어떤 예체능 부분에 있어서 식상이 굉장히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태야. 이게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세 흐름에 맞지 않는 창의성을 내가 꺼낸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앞질러서 꺼낸다든가 혹은 지금 그건 별론데 하는 그런 것들을 내 딴에는 창의성이라고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신이 이제 태기 때문에 내가 발설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다. 불안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구설수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상관이 태다. 기룡이 좀 극심합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든가 귀인이라든가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얘가 이 상관은 드러내고 발설하는 표출하는 그런 기운인데 얘가 태를 가지고 있어. 불안해. 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무 이제 너무 안 됐다, 측은하다, 불쌍하다 도와주는 거예요. 좀 어떡하노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 같은 경우에는 발설의 기운이라고는 하지만 상관하고는 좀 다르죠. 식신은 속에 이제 담아놓고 있는 게 있다면 그렇진 않지만 상관하고 비교했을 때 상관은 완전히 이제 표출하는 거니까 나 힘들어, 나 불안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당연히 주변에서 도와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관이 태에 있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이성이 안정감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상관적 기질이 이제 태로 자꾸 드러나니까 약간 좀 삐딱선을 타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 이제 이성 문제에 이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편재가 태다. 그러면 이 편재는 재물이니까 재물에 기복이 있겠다. 태지니까 불안하죠. 안착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 수정란이 여기다가 안착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기까지가 이제 기복이 있잖아요. 둥둥 떠다니니까. 그죠?
그래서 재물의 기복이 있겠다. 한번 근데 안착을 하면 뿌리 내리기는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극복을 해내죠. 잘합니다. 그리고 이 편재의 태라고 하면 편재성도 있기 때문에 이 편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감하게 투척하는 거, 돌발적인 행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집념이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편재는 자율성이라고 했어요. 끼, 뭐 바람기 이런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 문제 조심하라. 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제가 태다. 정제가 태다. 아까 마찬가지라고 한 건 상관하고 비슷하다. 이성 문제에 있어서. 상관도 그 이성에 대한 어떤 나의 표현이고 발설이죠. 만약에 내가 재가 없다. 재라는 거는 남자한테 이성이잖아. 그죠? 여자고. 근데 내가 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이성한테 잘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애정운, 뭐 표현력, 뭐 이런 것들을 보자면 식상을 많이 보죠. 자, 정제가 태지다. 그러면 가족이라든가 배우자의 후원이 튼실합니다. 뭐 금전적으로 뭐 이렇게 막 서포트를 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이 태지 정제의 태를 가진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든가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집안 자체가 배우자라든가 가족 자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후원이 튼실할 수밖에 없죠. 안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엄마는 엄마 역할, 아빠는 아빠 역할, 자식은 자녀의 역할, 우리 집 강아지도 강아지의 역할 잘하는 거죠. 시어른, 뭐 처갓집 다 그 자리에서 안정적인 어떤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정제가 태지면. 편관은 볼게요. 편관이 태다. 그러면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교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아요. 편관인데. 근데 이제 다 좋아. 다 좋은데 때때로 이 편관이기 때문에 욱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요. 욱하는 상황은 내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때의 이 편관적인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내가 욱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사실 뭐 그런 것만 없으면 정말 순탄한데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아? 뭐 누가 우리 집 뭐 대문을 좀 박았다. 뭐 어떻게 뭐 했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욱해야지. 그죠? 상황에 따라서는 욱할 필요도 있어요. 인생 사는데 너무 이렇게 순하고 유순하게 사는 것도 이 현실 세계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다.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자, 정관이 탭니다. 정관이 태면 좋은 가문, 좋은 부모, 나에게 이제 제대로 인도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리고 내가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나의 재능, 뭐 허튼 짓 안 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적에는 참 바른 청년의 고운 아가씨의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이 태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선자리가 온다거나 부모들에 의해서 뭐 그 집 뭐 자녀가 참 내 며느리로 달라 혹은 내 사위로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가문에 좋은 부모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고 이 아이 역시 이 사람 역시 재능이 참 이렇게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탐나죠. 딸이 됐던 아들이 됐던 내 사위감으로 내 며느리감으로 탐나죠. 그 주변의 신뢰를 받는다. 아무래도 주변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편인이 태다 그러면은 전문 분야의 학문을 이제 좀 이렇게 한다든가 접한다든가 특수 분야에 접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재능이 있습니다. 뭐 철학이라든가 인문 또는 종교, 활인업 이런 곳에 재능을 탁월하게 이제 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특수한 분야에 오히려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더 발현되거나 이제
좀 표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편인이 태를 가진 뭐 내 자녀다 그러면 뭐 남들이 다 하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뭐 스무스한 것보다는 이 아이만의 어떤 뭐 전문성을 길러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마스터고에 뭐 보낸다든가 아니면은 일찍이 자격증을 따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편인이 태에 놓이면 내 입장에서는 부모 인연이 좀 박복할 수 있어요. 부모 자체가 이제 편인인 거야. 약간 치우친 애정이죠. 그런데다가 태인 거지. 불안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인연이 좀 박복하다. 요래서 편인이 태다 그러면 조금 아예 그냥 좀 멀리 두고 바라보는 부모, 멀리 두고 바라보는 자식 이렇게 좀 관계가 돼야지 좋을 것 같아요. 정인이 태다 그러면 비교적 순탄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인이라고 하는 거는 바른 거잖아. 그러니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바른 거죠. 문서상으로도 바른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순탄합니다. 뭐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 절차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순탄하다. 만약에 절차를 무시하고 훅 뛰어서 이쪽으로 푹 올라오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우 뭐 좋으면 심쿵, 안 좋으면은 깜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겠다. 반면에 그 안정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요. 그 가정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인의 태를 가진 이제 남편이다. 그러면, 진짜 일하고 집에 오죠. 밥 때 되면. 그리고 이제 정년 퇴직을 한다. 그러면은, 삼식이가 되는 거지. 자기 생활이 없어. 뭐든지 같이 해야 돼. 그리고 약간 루틴 나는 삶. 물론 이게 성실성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서 안정감은 들 수 있겠지만,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12운성 태.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연이죠. 여기가 월주, 여기가 일주, 그 다음에 여기가 시주가 되죠. 자, 만약에 이 태라는 것이 연재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이게 태다. 그러면은 불안정한 가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가정이 불안해. 내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흥하고 좋고, 막 잘 지낸다 하더라도 우선 가정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돕니다. 겉돌아요. 뭐 6시 퇴근이면 뭐 약간 좀 업무 좀 더 하고 6시 반에 퇴근한다 치면은 바로 집으로 와야 되잖아. 안 옵니다. 바깥으로 돌아요. 왜? 집에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부모 덕이라든가 자식 복이 좀 취약해요. 부모 덕 받기가 힘들지. 그리고 자식 복도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연지가 태다 그러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잔병치레가 많을 수 있어요. 좀 골골거려요. 그 이제 뭐 사시사철 뭐 환절기마다 감기는 다 달고 살고 뭐 또 뭐 꽃바람 불면은 이제 꽃가루 바람 불면은 또 알레르기 생긴다 이러고 뭐 하여튼 잔병치레가 많다. 그리고 뭐 좀 움직이면 뭐 어깨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여튼 잔병치레가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월지가 태다. 청장년기 이후에는 사회생활이라든가 조직적인 조직 면에서 또는 직업군에서 생활이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월지가 태지다 그러면은 월지는 사회궁이잖아요. 사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제 지지가 좋고 천간이 좋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회궁으로 인해서 내가 다져지는 거예요. 사회 환경에 의해서. 내가 단독으로 내 맘대로 살 수는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안에만 콕 박혀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걸 어디 가가지고 나의 어떤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내가 드러내고 성취감도 있고 거기서 따라오는 보상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모두에게 보여지고 그 나의 모습이 되는 거죠.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직업에 어떤 편향성이 없잖아요. 다양하잖아. 뭐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좋은 차를 모는 것도 내 사회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아, 저 사람 뭐 직위가 좀 있나 보다. 아, 월급을 많이 받나 보다. 그러니 저렇게 큰 차를 몰고 다니지. 아, 저 사람 좋은 집에 사네. 아, 뭐 사회적으로 뭔가 뭐 계급이 좀 있는가 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사실. 그죠? 음,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사회에 이제 월지에 있으면 외태라는 것은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정란이 있으면 여기다 안착을 해서 뿌리를 받고 내려야 되는데 이 사회궁에 이렇게 태로 놓여지면은 거기에 이제 불안성이 있어서 안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분들은 직업을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능력이 없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그런 거예요. 월지가 그러면 내 사회궁이 그런 거야. 어느 한 곳에 내가 정말 뿌리를 내리려고 박으려고 이제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쪽에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나 그 이제 주변에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가 뿌리를 박기가 힘들다. 나 역시도 그런 어떤 조직 생활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불안하고 나도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지가 태다. 그러면 일지는 나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내 거잖아. 나잖아, 나. 그죠? 직업이라든가 내 직업 혹은 내 배우자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직업이 불안정하거나 혹은 내 직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일지가 내 가정이기도 하죠. 여기는 내 사회궁이지만 이 일지는 내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가족하고의 인연이 조금 좀 박복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이제 유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막 살갑고 뭐 엄마 아빠 뭐 사랑해, 뭐 우리 아들 딸 사랑해 이런 어떤 살가운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평평하게 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좀 박복합니다. 시지가 태다 그러면 언행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태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일관성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내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가 있으면 그쪽에다가 자리를 딱 여기 이제 안착을 해서 여기다 이제 뿌리를 내리면 되는데 뿌리를 내린 단계가 아니에요. 태라는 거 자체가 뿌리를 내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하죠. 근데 뿌리 내리기 전이야. 그러면은 시작을 하기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달리 하는 거지. 말은 아 그래 나 거기다가 앉으면 내가 뿌리를 내리겠다 해놓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또 가는 겁니다. 그걸 뭐 자기 탓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뭐 태로 태어났는데 변덕이 심하죠. 감정 기복도 심합니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행동과 말과 다르니까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겠죠. 쟤는 한다고 해놓고 안 하더라. 네 저때 뭐 그거 한다 했잖아. 근데 한 몇 달 만에 만났는데 또 다른 걸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태를 가진 사람을 그렇게 이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 부분. 이거 번외인데 만약에 이 태가 이제 내 사주 또는 들어오는 뭐 대운, 세운 또는 월운 등에서 이 태가 올 수 있잖아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태에 다른 것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삼합의 관계를 이뤘다 했을 때 이 태가 관대, 병하고 만나면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삼합의 관계다 그러면은 삼합은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목적 창출을 해내잖아요. 그때 이 태와 관대와 병이 만나서 삼합을 이루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
근데 만약에 충의 관계로 만났다. 충의 관계면 이 태하고 제가 만났을 때, 제왕이 만났을 때의 관계거든요. 이때의 만남은 아주 좀 부정적입니다. 내 배우자하고 태하고 제왕의 관계다. 그러면 이혼을 할 가능성도 있고 떨어져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먼 다른 타 지방에 서로가 이제 사는 거지. 직장 때문에 혹은 애 때문에 혹은 뭐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돼서 떨어져 사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좋은 거는 아닐 수 있겠죠. 아무튼 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본인 사주 그 만세력을 한번 보시고 그 8글자 밑에 어떤 12운성으로 와 있고 그 이 태가 어떤 십성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제 내 사주도 어느 정도는 좀 꿰뚫어 보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12운성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영상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